현재 국제 정세는 흔한 말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유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강하게 이제는 분쟁을 멈춰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다 끝이 난다면 급한 불은 끄는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제 신냉전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최소한 크게 둘로 나뉘어서 극렬한 충돌을 앞에 두고 있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다. 즉각적인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국방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그것이 통상 조건이라든지 동맹의 요구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 언론 방송 매체에서 대한민국은 우수하다. 대한민국 군은 강력하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세계 최강이다. 심지어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려 있다. 이런 선동성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드디어 진입했다고 하는 김어준 방송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들, 그리고 KBS, MBC, 또 경향신문, 이런 무수한,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대한민국의 군은 세계의 강군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어떤 무기가 대단히 효율적이다. 미국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우려하면서 대비하는 이때 대한민국은 팔짱 끼고 우리는 강하니까 안 해도 된다 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여러분은 10만 양병설을 내쳤던 그 시대의 조정을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왜 입으로 단지 홍보, 광고를 통해서 적들의 무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인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국방차관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인터뷰는 좀 얼마 전에 한 것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밀착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이 최우선 과제다.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 그리고 온 나라가 일치 단결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의 열쇠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무튼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통령도 큰 소리를 치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 갈갈거리면서 웃고 있고, 국무총리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 집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전쟁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차해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군은 최강이다. 일단 그들의 주장은 적의 침공이 개시되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 그것이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위태롭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는 번번이 이것이 득세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는 국방을 잘 돌봤던 것으로 세종대왕은 그렇게 유명하죠. 그때 성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성에 딸려 있는 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성 가까이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적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만일 거기에서 전투가 개시됐을 때 온갖 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시설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나주 목사였다는, 전직 나주 목사였다는 정수홍이 상서를 올려서 조목조목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자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1431년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 이러한 되지도 않는 논리 전개, 이것을 그 다음에 말 잘한다고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10만 양병설을 두드려 깨버리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이게 계속돼서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논설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참 잘한다 싶기도 한데 이렇습니다. 요즘에 외부들이 왕이 하도 훌륭해서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어서 감히 준동을 못한다. 요즘에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왜구들이 침략하는, 쳐들어오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왜구들도 두려워서 넘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군현에까지 이렇게 전국을, 전 한반도 조선 땅을 둘러서 성보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그 염백주라고 하죠. 염주, 백주. 그 아주 드넓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평야에서 호랑이가 덤벼들까봐 두려워서 담장을 다 둘러치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종 당신이 훌륭해서 왜구가 이제는 우리 땅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바닷가 곳곳에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성보를 짓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제 왜구 침략은 끝났다는 듯이 왕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보를 쌓는 것이 얼마나 비경제적이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전주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전주 사람입니다. 그 전주에 보니까 이 성보를 쌓는데 사람을 내보내서 쌓아야 하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고 해서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돋아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성보를 쌓는데 그 차출된 그런 인력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비명에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대단히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원인과 결과로 잇기는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보를 쌓는데 나갔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의 그 집안 사람들은 왕을 원망하고 한을 품고 있다. 그리고 또 식량도 그 성보를 쌓는데 들어가는 식량이며 비용이며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다 폐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보를 쌓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불만들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왜 부당한가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보를 쌓는다는 것은 적이 볼 때는 저 나라는 자기들이 군사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성보를 더 쌓는 것이다. 저들은 분명히 국방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기의 그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짓이 된다. 우리는 튼튼하다 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는 것은 약점을 들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오랑캐를 막겠다고 했는데 만리장성을 쌓는데 민심을 잃어서 결국 천하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은 것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좀 드물다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시황도 그렇게 비웃음을 샀는데 세종 당신도 적에게 만만하게 보일 짓을 하고 민심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역시 그렇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이 성보를 쌓는 일을 당장 멈추시고 백성의 힘을 아껴뒀다가 왜구가 다시 쳐들어와서 정말 이게 막기 어렵다 하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쌓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였을 때 중국이나 다시 말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크링크가 우리를 침공할 수 있다. 이 냉전에 21세기 냉전에 이런 말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와 싸운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우주인이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논리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만일 이렇게 성에다가 성보까지 쌓아놨는데 수나라나 당나라의 침입과 같이 막강한 적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은 다 산골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이 평지에 쌓아놓은 성보 이거는 적이 차지해서 적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아주 좋은 기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국방의지라는 것이 한 톨도 보이지 않죠. 백성은 적이 쳐들어오면 달아난답니다. 내 땅, 내 마을,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백성과 그 백성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을 대변하는 전직 관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죠.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잘 갖춰놓으면 적이 이것을 뺏을 것이고 우리는 적에게 그냥 당연히 뺏길 것이고 적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받아들이면 세종은 성군이다. 대단히 그야말로 발칙하다. 이때는 정말 언로가 열려 있었구나 싶기도 한데 조선왕조실록 마무리 문구는 이렇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물리쳤다 하는 것이죠. 사전에 방비하지 않고서 침략을 당하면 그때 가서 나서서 준비해서 싸우겠다는 썩어빠진 정신이 1431년에 이 땅에 이미 있었고 그것이 계속돼서 조선이 망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선국도 망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아직 100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방을 소홀히 하고 대비하지 않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우리 국군은 세계의 강군이다. 국민만 속이면 된다. 눈앞에 국민만 속이면 되고 대통령이든 정부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에서 좋아요 누를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구미를 맞추는 이런 식의 자기 체면, 자기 눈앞만 가리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쏘는 무기는 김정은이가 우리를 향해서 날려보내는 폭탄은 그것이 불꽃놀이용 폭약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정권의 편에 서 있다고 거의 광란의 이 정보 조작에 앞장서 있는 대중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속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국방을 걱정하면서 다시 손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최강군이라니 당치 않은 소리 아닙니까? 국방 문제는 그야말로 최우선의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국방을 강하게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까불거리면서 무슨 방송에 나가서 제주꾼 노릇을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가 장난입니까? 전쟁이 놀이랍니까? 대한민국은 대단한 위험 상태, 위기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